자, 2026년 2월 4일. 이날은 말이죠. 한국 역사에서 아주 이상하고도 중요한 하루로 기억될 겁니다. 왜냐면 경제적으로는 엄청난 환호성이 터져 나왔는데 정치적으로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거든요. 이 기묘한 하루,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숫자부터 한번 보시죠. 5371.10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바로 그날 코스피 지수입니다. 반도체랑 미래기술주들이 막 날아가면서 와, 사상 최고치를 그냥 갈아치워버린 거예요. 정말 말 그대로 한국 경제가 이 정도다. 전 세계에 딱 보여주는 그런 숫자였죠.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같은 날 우리나라 경제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드디어 사상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와, 진짜 꿈의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경제 지표만 딱 놓고 보면 야, 이제 우리 앞길은 탄탄대로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바로 여기서 진짜 이상한 점이 나오는 거예요. 경제는 이렇게 불타오르는데 도대체 왜 정치권은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안개 속 그야말로 대혼돈에 빠져 있었을까요? 이 믿기 힘든 엇박자의 이유, 지금부터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자, 우선 여당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이런 경제 호황을 이끌어야 할 더불어민주당. 근데 지금 그 내부가 장난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거대한 폭풍의 눈 한가운데로 들어가고 있어요. 문제의 핵심은 바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예요. 이제 곧 지방선거가 다가오는데 이 선거에서 이기려면 이 진보 진영의 두 거물 정당이 힘을 합쳐야 한다? 아니다. 이걸 놓고 당 전체가 그냥 부글부글 끓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진짜 재밌는 게 양쪽 논리가 정말 팽팽해요. 합당하자는 쪽은 봐라, 뭉쳐야 선거에서 이긴다, 시너지가 난다, 이런 명분을 내세우죠. 근데 반대하는 쪽에서는 아니, 지금 당장 선거 뛰어야 하는 우리 후보들은 어떡하고, 그리고 두 당 정책도 미묘하게 다른데 당직자들 밥줄은 또 어떡할 거냐, 이런 아주 현실적인 문제들을 들고 나오면서 엄청나게 반대하고 있는 거죠. 이 갈등이 얼마나 심각한지 이현주 의원의 이 한마디면 그냥 설명이 끝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레임덕 조짐. 와, 이 단어까지 나와버렸어요. 단순한 합당 논의가 아니라 이게 자칫하면 대통령의 리더십 자체를 흔드는 위기가 될 수 있다는 정말 무서운 경고인 셈이죠. 자, 여당이 이 난리인데 그럼 야당은 좀 괜찮을까요? 반대편으로 한번 고개를 돌려보죠. 제1야당인 국민의힘. 어쩌면 상황이 더 심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위기 그 자체라고 봐야 해요. 발단은 장동혁 대표가 던진 한마디였어요. 선거 연령을 만 16세로 낮추자는 거였죠. 요즘 10대들이 좀 보수적 성향을 보이니까 이 표를 한번 가져와 보자는 계산이었던 것 같은데 결과는요? 완전히 최악이었습니다. 오히려 원래 지지해주던 전통적인 지지층이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서 들고 일어나고 당내 분란에 그냥 기름을 확 부어버린 꼴이 된 거죠.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냐면요. 보수신문 칼럼 제목이 이랬습니다. 국민의힘은 빨리 망해야 산다. 와, 이건 진짜 자기 편이라고 생각했던 언론마저 이렇게 등을 돌릴 정도면 얼마나 심각한 위기인지 아시겠죠? 자, 이렇게 여당도 야당도 자기들끼리 싸우느라 정신이 없는 바로 그날 이재명 대통령의 움직임이라. 그것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예민하고 가장 폭발력 강한 문제를 정면으로 들고 나왔어요. 네, 바로 부동산입니다.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이런 말을 해요. 부동산 투기 공화국, 이번에야말로 진짜 끝장내겠습니다. 이건 사실상 전면전을 선포한 거나 다름없죠. 대통령의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는 이 말을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권한이나 제도가 없어서 못한 게 아닙니다. 할 거냐 말 거냐 오직 의지의 문제만 남았습니다. 더 이상 좌고우면 하지 않겠다, 그냥 밀어붙이겠다는 강력한 선언이죠. 그렇다면 정부가 생각하는 큰 그림은 대체 뭘까요? 대통령의 이 폭탄 선언 뒤에 숨어있는 구체적인 전략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정부의 전략은 아주 명확한 3단계로 볼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스텝, 다주택자들한테 이제 도망갈 길은 없다는 신호를 주는 겁니다. 양도세 깎아주던 거 5월 9일부로 진짜 끝낼 테니 알아서 팔아라 이거죠. 자, 두 번째,
그래도 안 팔고 버티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럼 보유세를 확 올려서 집을 여러 채 들고 있는 것 자체가 엄청난 부담이 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결국엔 그냥 파는 게 무조건 이득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끔 제도를 짜서 시장에 매물이 쏟아져 나오게 만들겠다는 아주 치밀한 계획인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지금까지 흩어져 있던 정치판의 조각들이 딱 맞아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지방선거를 코앞에 둔 이 민감한 시기에 대통령이 어떻게 이렇게 초강력 부동산 대책을 밀어붙일 수 있었을까요? 그 배경에는요, 바로 제1야당이 지금 재구시를 못하고 스스로 무너지고 있다는 바로 그 현실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제 이 모든 조각들을 한 번에 놓고 큰 그림을 볼 시간입니다. 2026년 2월 4일, 이 하루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과연 뭘까요? 이날은요, 마치 대한민국의 현실을 한 장의 사진으로 딱 찍어 놓은 것 같아요. 한쪽에서는 사상 최고의 경제 호황을 즐기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그 경제를 떠받쳐야 할 정치가 내부 분열로 와해되고 또 대통령은 거대한 도박을 던지고 이 모든 게 한 번에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이 던진 이 대담한 승부수, 과연 이게 분열된 국민들을 하나로 묶는 계기가 될까요? 아니면 이 걷잡을 수 없는 정치적 혼란이 지금의 경제 호황까지 전부 집어삼켜버리게 될까요? 2026년의 대한민국은 바로 이 거대한 갈림길 위에 서 있습니다.